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제가 다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재판 2월 1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있었고 이게 결심이 작년 11월 22일 8명 그 다음에 28일 날 조대한 변호사 따로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어제 했었던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 과실치사 혐의의 항소심 재판,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이 세월호 관련들은 재판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법원에 다닌 사람이라 세월호 이 관련은 그래도 저도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결심이고 뭐 벌써 2달 넘게 지났지만은 그래도 제가 법원 다닌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제가 그때 다니면서 좀 기록해 놓은 거를 그래도 유튜브에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가 오늘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8명 선고 결심이 먼저 있었어요. 네, 9명이에요. 9명. 이병기 비서실장, 이 사건,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 관련으로 문제가 됐을 당시에 이병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현기환 청와대 조정수석, 뭐 민정수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정범 경제수석, 정진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여기에 이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인사 관련으로 했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비서관들이 좀 있어요. 정진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 그 다음에 이건면 인사혁신처장. 이 사람은 삼성 광통신 경영 고문으로 30년간 삼성의 인사 파트에서 한 길을 걸어온 인사 전문가. 근데 또 청와대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조대한 변호사, 이런 분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1월 22일 날 먼저 이 8명에 대한 결심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높았던 분이 이병기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분은 국정원 특활비로 또 재판을 받고 3년 가까이 형을 살다가 작년 언제 나왔었나요? 작년 5월달에 남재준 그렇죠. 작년 5월달에 이병기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오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나중에 나왔었죠. 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검사들이 먼저 구형을 했어요. 네, 검사 구형이 이병기 징역 3년, 참말로 너무 웃기고 황당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기환 청와대 조정수석, 현기환, 그 다음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정범 경제수석 징역 2년 6개월. 참 검찰이 웃겨요. 정진철 인사수석 1년 6개월. 그 다음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건면 인사혁신처장, 이분을 징역 2년을 때렸어요. 11월 20일 날 검사 측이. 네. 이병기 비서실장은 이 2014년 4월 16일 날 사건이 났을 때는 일본에서 대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대사관에 빈소를 차려놓고 아베 수상도 조문을 하게 하고 이런 걸 했다고 자기가 열심히 그 죽은 애들에 대해서 애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서 대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4년 7월 16일부터 국정원장을 했어요. 2014년 7월 16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국정원장에 있다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비서실장을 했고 2016년 5월 15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이원종 뭐 충북도지사를 했던 이원종, 키도 작고 이분도
국정원 특활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도 비겁해갖고 제가 욕을 아주 세게 했던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세월호 당시에는 일본 대사로 있다가 돌아와서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먼저 동부법원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해수부 차관, 이병기 비서실장,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장관은 당시에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있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부법원에서 재판을 1심을 받고 항소심은 중앙법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다 항소심에서 제가 동부에서 이 사건이 있는 걸 모르고 중앙법원에서 와서 항소심을 받을 때 이 재판은 좀 들어가 봤는데 결국 여기에서 윤학배 해수부 해양수산부 차관만 6개월을 받고 이게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심이 2019년 6월 25일 1심이 동부법원에서 났고 항소심이 2020년 12월 17일 날 선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2월 1일 날 선고가 났고 11월 22일 날 결심했던 이 재판은 20년 사건이에요. 20년. 그러니까 동부법원에서 한 거하고 2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20년 5월 29일 날 공소장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 2019년 6월 25일, 그 다음에 항소심이 2020년 12월 17일인데 이제 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1심에서 선고가 났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재판이 동부에서 받았던 이 재판에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이 검사들이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불려드렸는데 김영석 해수부 장관, 그다음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병기 이 세 분은 이중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2월 1일 날 판사는 이중 기소가 아니다. 같은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세부 내용들이 다르다 하면서 이중 기소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뭐 결론은 다 무죄가 났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다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피고 변호사들이 피고인 변론을 해주고 그다음 피고인 진술하고 이런 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고법에서 무죄를 받았다. 동부법원에서 좀 죄를 받은 게 있는데 항소심에 와서 윤학배 차관만 빼고 다 이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쪽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검찰은 답도 못하고 본건을 다시 기소를 했다. 그래서 검찰은 무죄될 것을 예상하고 본건을 부랴부랴 다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별건으로 기소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금 동부법원에서 했던 그거를 그냥 상고하면 될 건데 내용을 다시 기소를 한 거다. 물론 뭐 검찰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뭐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피고인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 피고인도 주장하는 거는 이 검찰들한테 세부 내용을 들어가서 물으면 검찰이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중 기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 뭐 변호사가 하는 얘기지만 결론은 피고인의 의중이든가 아니면 피고인이 한 말이겠지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제가 또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아마 이분은 뭐 사퇴해서 제출한 상태였고 조건부로 뭐 어디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일본 대사로 있다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사이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공직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국정원 특활비에서도 이렇게 국정원 특활비에서도 제가 바라보는 참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변호사가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공직을 이행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박 대통령한테 협조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세월이 인양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박 대통령은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문제를 삼고 하니까 그거를 박 대통령 설득시켜서 인양하도록 했다고 그거를 자기 공치사로 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또 변호사가 얘기하면서 너무 검사의 주장들이 너무 산만해서 어떤 게 직권남용인지 모르겠다. 전체 내용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해수부 직원들하고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은 뭐 어떤 게 공모가 된지 모르겠고 이거 뭐 이중기수다, 부적법하다. 그러면서 이제 동부법원에서 했던 거 그것도 무죄가 됐고 이 재판도 무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뭐 해수부 장차관을 거쳐서 직원들에게 의문일치하였다는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 또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뭐 검사들 주장하는 건 해수부 장차관과 공모를 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쭉 그 전에 동부법원에 기소한 그 내용하고 왜 그때 같이 하지 않았냐,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동일한 시간, 장소, 지시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중 기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8년 전에 온갖 유언비서가 8년 전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7시간 나온 거 가지고 뭐 일본 남자와 대통령 7시간 가지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모함을 하고 대통령이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명예훼손을 하고 운동권 세력은 이 기회를 삼아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뭐 그 세월호 사건의 구조활동,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공격의 빌미를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한 거. 그럼 대형 사고가 나도 대통령이 법적 구조 책임이 있다고 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노무현 때도 대형 사고가 났지만은 대통령의 책임을 조사한 적이 없다. 이 세월호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좀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린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11월 22일이었으니까 11월 16일 김기춘 실장님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세월호 보고시간 가지고 또 무죄가 났었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무죄를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11월 16일 날 김기춘 실장님의 세월호 보고시간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물론 뭐 또 검찰이 다시 상고를 했지만은, 그래서 그 일이 나오고 나서 신문에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사설이에요.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의 함의라고 사설이 난 거예요. 서울신문에서 11월 17일자로.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서 허위를 보기 어렵다.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무죄가 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그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김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돼 4번의 재판을 김기춘 실장님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된 4번의 재판을 거쳐 4년 8개월 만에 오명을 벗었다. 네, 검찰들이 다시 상고를 했지만 쓸데없는 짓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가장 참담한, 이건 사설이에요. 서울신문 사설. 이 사건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고 호도한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다. 2018년 3월달에 기소된 거예요. 네. 당시 여권과 세간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구판을 벌렸다는 괴담이 나도는 가운데 김 전 실장 등에게 혐의를 씌운 청와대가 조작한 여론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네. 물론 이 관련된 거는 김관진, 김장수 양반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초점은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과 당시 친여 세력의 사죄와 반성이지만 기대는 난망이다. 불가능하죠. 지금은 야권이 된 이들 괴담 유포 세력은 4년 전에 마하녀 사냥을 이태원 참사로 되풀이한다.
참사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네, 건너뛰고 그다음에 퇴진 혹은 탄핵을 주장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를 몰아세우고 여론을 호도하는 구판을 벌이고 있다. 이제야말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 거짓을 진짜처럼 늘어놓는 세력들을 매섭게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변호사가 주장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일부의 세력들이 몰고 간 이 사건으로 해서 세월호 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이런 조사위원회까지 오면서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재판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피고인들이 각자 이제 각 뭐 피고인별로 다 변호사들이 변론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여전히 이병기 비서실장 뭐 이렇게 할 말을 최후 진술을 써가지고 왔었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 항상 뭐 유가족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불행한 참사였다. 피해보지 못한 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준다. 뭐 공식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세월호 참사 후에 8년이 지났고 뭐 등등 얘기가 있었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책임이 무겁다. 그 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 신문과 변론을 통해서 재입증을 밝혀왔다. 재판부에서 바로 판단을 해달라. 또 유가족에 대한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얘기했던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참 네, 그런 걸로 좀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현기환 수석, 청와대 조정수석, 그 다음에 이분도 뭐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추가를 할 말은 없다. 사건의 본질을 통찰해서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불행한 사건이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들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민간인으로 참사 소식을 들었다.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10년을 대학교에서 보냈다. 정치와 상관없이 살았었다. 그리고 또 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얘기했나요? 변호인이 오전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하 변호인이 오전에 충분한 뭐 변론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이 재판을 방정하고 있는데 유가족의 명복을 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정범 경제수석 당시에 공직자였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뭐 맡고 있었다. 그 다음에 참사 후에 경제수석으로 갔다.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제시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모두 진실이었다. 이렇게 안정범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낌표를 3개를 붙여놨답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감안하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진철 인사수석 20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모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는 그런 수석 비서관으로 있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이 생각이 하는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저는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물론 뭐 저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비롯해서 재판에서 어떤 사람도 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박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당하고 45년 구형을 받고 박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재판 거부를 했으면 좀 피고인들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해주길 바랬는데 참 그 이병기 실장님 나이도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하고 좋은 사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박 대통령한테 제대로 박 대통령 하는 대로 했겠냐. 거기 뭐 세월을 인양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걸 내가 뭐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는 좋게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네, 정진철 인사수석은 내가 모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고 이런 자리에 서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뭐라고 했는지 끝에는 제가 안 적어놨네요. 말이 있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말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2월 1일 날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어요. 사고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나자마자 해수부 장관 바뀌고 주영호 씨가 또 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세 번째, 내가 사고가 나서 세 번째 장관이 된 사람이다. 선체 인양하는데 뭐 책임지고 했다. 뭐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심과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그 세월호와 또 공무 해수부 장관으로서 균형을 이루려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으로 33년을 보냈고 6개월 동안에 수감이 되어 있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다. 매도 당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 직권남용 대해서는 굉장히 판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선행사건 동부법원에서 시작된 1심 그 재판에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 기소가 됐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전임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중 기소를 떠나 또 뭐라고 하네, 직권남용, 이런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다. 피고인들이 행했던 그런 막강한 국정의 일을 법의 잣대로 갖다 대야 하는 건지, 지금의 정부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갖다 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깊이 성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사건과 관련 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겠다고 하려는 이런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나요? 그 다음 선행사건에 조대한 부위원장이 사실 왜 기소되었는지 모른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족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족했지만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잘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윤학배 해수부 차관 대부분의 지금 동부법원에서 시작됐던 똑같은 건이 지금 대부분의 계류 중이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분이 동부법원에서 시작된 그 재판에서는 6개월 5명 중에 이분만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류 중이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5개월 동안 수감이 됐고 다른 분들은 무죄고 나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7건의 수사로 2건이 기소가 되었고 해양경찰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세월호 관련으로 7건의 수사가 있었고 2건이 기소가 되었다. 뭐 최근에 일어났던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했던 경찰서 직원들, 뭐 본청, 뭐 광역 경찰서, 해양경찰서, 그다음 목포 지역 경찰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분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똑같이 다 무죄를 받았고 서류 관련으로만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 받은 지 이제 5년 반이 되어 간다. 5년이라는 세월이
내 인생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사건은 만들진 않았으나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기소한 것이라고 본다.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한다. 그 다음에 이금면 인사혁신처 차장, 이분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부끄럽다. 40년간 인사 담당을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직을 수행한다고 인사혁신처장으로 왔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사혁신처장을 사임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퇴직 후에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지도 않았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 피고인이 또 뭐뭐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 현명한 판단을 요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할 때는 기자가 없죠. 정진철 인사수석 비서할 때 남아있던 기자 한 명이 나갔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조대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조대한 변호사가 11월 28일 한 피고인 최후 진술은 따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